안녕하세요, 헤이든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오늘이 한국어 팟캐스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한국의 데이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데이트 문화도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데이트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이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는지까지 세 가지 흐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한국에서 연애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연애가 소개팅, 썸, 그리고 연애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시작됩니다. 소개팅은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앱을 통해서도 많이 만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소개라는 방식이 익숙한 편이에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이지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개팅이라는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썸입니다. 이게 한국 연애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호감은 있지만 아직 사귀는 건 아닌 상태예요. 연락은 자주 하고 데이트도 하지만 관계가 아직 애매한 상태인 거죠. 흥미로운 건 이 썸이라는 단계가 꽤 중요하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계속 애매하게 유지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이 오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우리 무슨 사이야? 이 질문이 나오면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뜻이고 보통 여기서 사귀자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썸 단계에서 연락을 하다가 우리 사귀자, 우리 사귈까? 이런 오그라드는 멘트를 한 다음에 그래, 응, 좋아. 이제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진지한 데이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약간 프로포즈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물론 있는데 점점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외국처럼. 저도 그 말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즉, 한국에서는 연애가 감정만으로 시작된다기보다 관계를 정의하는 순간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해외에서도 이 썸과 비슷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표현에서는 seeing someone 또는 talking stage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한국처럼 이게 하나의 명확한 단계로는 인식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딱 이 썸 단계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만나고 연락하는 단계, 그걸 이 썸이라고 명칭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썸과 비슷한 관계를 얼마 동안 유지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빠르면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또는 그 이상 뭐 2달, 3달까지도 썸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달, 3달 정도까지 넘어가는 건 그건 좀 너무 제 성격에는 좀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 정도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도 한 달 정도 썸 관계를 가지면서 연애를 시작했었거든요. 썸을 타는 단계에서는 보통 뭐 한 두세 번, 세네 번씩 만나보면서 이 썸에서 오피셜한 연인 관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 썸 관계를 정리할지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썸을 타는 동안 한 번에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직 썸 단계니까 여러 명을 알아보면서 그 중에서 골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조금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썸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오피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큰 특징은 연락의 빈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장이 느리거나 연락이 뜸해지면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연애의 집중도예요.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에게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편이에요. 주말을 함께 보내는 건 기본이고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연애는 조금 더 밀도 높은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한국의 연애는 자주 연락하고 많이 만나고 또 빠르게 가까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좀 놀랐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얼만큼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인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메시지 앱으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잤어부터 시작해서 뭐 회사나 학교를 가면 학교 잘 갔어? 회사에 가도 회사 출근 잘했어? 그래서 가서도 이제 뭘 하고 있는지, 뭐 점심 시간이 되면 뭐 이제 점심 먹는다, 그래서 뭘 먹는다,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도 뭐 한두 번씩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퇴근을 하면 이제 퇴근한다, 집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의 나의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일상을 공유하듯이 메시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더 연락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상대방과 연락의 빈도가 얼마나 비슷한지도 처음에 관계를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주 연락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또 상대방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씩만 연락해도 되는 사람이면 괜히 저는 또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뭐 하는지 궁금한데 이 사람은 날 생각을 안 하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서운한 감정이 쌓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연락의 빈도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국인들만큼 뭐 하루의 모든 일과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꼭 매일매일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서로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무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한국인 여자를 만약에 만나시려고 한다면 연락을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은 그래도 연락을 자주 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연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 연애에서 이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기념일 문화예요. 100일, 200일, 1주년처럼 특정 날짜를 챙기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이벤트라기보다 관계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이 문화는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심지어 저희는 만난 지 22일 되는 날이라고 해서 투투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투투데이 때는 친구들이 200원씩 줬었나? 정말 쓸데없는 문화죠. 만난 지 22일 된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리고 100일, 외국에서도 100일을 챙겨주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 100일을 기념하는 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100일인데 뭐 어디 여행 갈까? 아니면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갈까? 뭐 어떤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100일이 중요한가? 심지어 200일도 챙기거든요. 근데 200일은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200일은 솔직히 챙길 필요 없고 100일, 그래 100일은 봐주자. 100일은 가벼운 선물이나 정말 가벼운 선물, 아니면은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지 그 정도로 기념을 하는 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1주년은 괜찮다고 봐요. 만난 지 서로 이제 1주년이 되는 거니까 1주년을 기념해서 뭐 서로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또 1년이 365일인데 막 어떤 사람들은
100일 챙기고 200일 챙기고 300일 챙기고 300일 챙기면 2달 뒤면 또 1년이 되잖아요. 300일 챙긴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또 1년이 됐어. 그럼 또 그거에 대한 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 또 지나면 400일이 돼요. 또 500일 챙기고 600일 챙기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없어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100일 챙기고 1주년 챙기고 이제 2주년, 3주년 그렇게 매년 하루씩만 챙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서로의 생일 정도만 챙겨주면 딱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트 비용인데요. 예전에는 보통 남자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서로 나누거나 번갈아 내는 방식이 점점 더 일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밥을 사면 여자들이 커피를 사고,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남자가 영화 티켓을 사면 여자는 팝콘을 산다거나 그런 식으로 데이트가 되는데,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밥값이 훨씬 비싸잖아요. 커피값보다. 영화 티켓이 팝콘 값보다 더 비싸고. 근데 뭐 그렇게 하나씩 다 따지면 좀 치사하니까 그냥 남자들이 더 내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전에 데이트했을 때 밥을 먹었는데 여자가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되게 작은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이 여자 되게 센스 있는데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정리해보면 한국 연애는 관계를 정의하고 시작하고 연락과 시간을 통해 유지하고 기념일과 표현으로 이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과정이 한국만의 독특한 연애 문화라는 점입니다. 이런 한국의 데이팅 문화가 조금 어색하고 달라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연애라는 건, 이 사랑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서로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결국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정으로 만나는 게 사랑이잖아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갖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의 연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